네, 안녕하세요. 천인사입니다. 자, 오늘 셀리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셀리드가 이제 마이너스 11% 정도 오늘 이제 하락이 됐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이제 멘탈이 나가거나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셀리드에 관련해서 이제 오늘은 조금 중요한 얘기들을 할까 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오늘이 굉장히 의미가 많은 날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투자 경고에 관련된 부분들이 오늘 이제 해제가 결정이 되는 날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구수주 청약 그리고 납입일 이거를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선.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거꾸로 갈게요. 반등선 먼저 얘기하고 구주주 납입일 가고 투경 해제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주가가 반등 가능성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볼 건데, 자, 일단 이전에 제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언제 얘기를 했냐면 요거부터 한번 봐봐요. 6월 5일 날 25년도 6월 5일에 얘기했었는데 25년도 6월 5일이면 기본적으로 주가가 뭐 한 이 정도쯤에 있었을 때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가가 뭐 한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 그죠? 6월 5일 아마 이날 제가 얘기를 했던 게 이거는 주가가 여기서 바로 V자 반등 안 나온다, 조금 더 빠질 거다, 빠져야 되는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내용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쵸? 자, 6월 5일자 찍은 영상 재생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그 때문에 일단 이 반등선 전후까지 어느 정도 내려와서 여기서 등락이 나오고 21선이나 만나면서 급등할 가능성, 5일선이 이탈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항상 21선과의 이격도를 좁히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 세게 급등하려면. 그쵸? 자, 얘기하죠. 결과적으로 그 자리가 드디어 오늘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습니다. 이제 드디어 반등선 전후에 지켰어요. 아직까지도 조금 덜 지켰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거의 다 내려오긴 했어요. 자, 이거를 제가 왜 그 전에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전에 이게 주가가 급등했을 때, 그죠? 여기서 주가가 급등했을 때도 똑같았어요. 보면은 주가가 이격도가 굉장히 여기서 많이 높아지죠. 그쵸? 근데 여기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21선이 아니라 여기 반등선, 그죠? 반등선 전후까지 어떻게 찍히고 반등이 나온다는 거야. 찍히고. 여기서도 주가가 고점을 찍고 반등선 전후까지 만나서 슈팅. 결과적으로는 하나예요. 항상 이 주가가 급등할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리에서 급등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 자리가 굉장히 강력한 단기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자리가 반등이 나오기 위한 반등선이거나 혹은 21선, 생면선이라던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자리까지는 누르고 간다는 거야. 누르고 간다. 그쵸? 그러면 얘는 그때는 뭐예요? 말 그대로 반등선을 타고 갔어요. 반등선을 타고 가고 또 반등선을 타고 가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 반등선이랑 구간이 똑같이 공교롭게 이 반등선이 21선과 만나는 자리였다는 거야. 그쵸? 지금 그 자리 전후까지 어떻게 보면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할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이러한 자리에서 이제는 뭐야? 계단식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당연히 좀 더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야? 빠지더라도 들어와야 되고 빠지더라도 들어와야 되고 빠지더라도 들어와야 되고, 한마디로 반등선 전후에서 횡보가 나오면서 급등 혹은 반등선 위에까지 철저하게 지켜주다가 급등,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과거에 셀리드뿐만이 아니라 오리엔트 전공이라는 종목에서도 진행했었거든요. 얘 종목을 보더라도 자 봐봐요. 옛날에 여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단기 지지선 5일선이 이탈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밑으로 21선까지 이탈이 되기 때문에 밑에서 의미 있는 구간이 없어요. 밑에서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딱 뭐야? 검은 색깔 이 반등선 하나였습니다. 이 자리가 어디였어요? 똑같이 여기 1월 21일, 1월 22일. 근데 그 뒤로 주가가 어떻게 돼? 딱 반등선 전후. 그쵸? 이 반등선 전후에서 어떻게 됩니까? 잠깐 이탈했다가 들어왔다가 다시 또 이탈했다가 들어왔다가 이 자리를 선으로 그어보면 반등선 전후가 이런 라인이죠. 그쵸? 근데 이러한 자리에서 지지가 되고 미친 듯이 개급등을 합니다. 셀리즈도 그랬고 오리엔트 전공도 그랬고 과거에 신성 델타테크도 그랬어요. 그만큼 이 반등선이라는 선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도 여기서 반등선 전후 움직일 때 똑같이 얘기했었거든. 세력들이 꼴랑 요거 먹고 나갈 수가 없다. 이거 더 급등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여기 이제 여기 1월 21일 보이시죠? 25년도 1월 21일 날
그쵸? 이 뭐야? 한 번 반등을 세게 주면서 털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셀러리도 지금 뭐예요? 이제 그 타점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거의 대부분의 종목에서 굉장히 잘 맞아떨어져요. 1차 파동이 세게 나온 뒤에 조정이 나올 때. 그쵸? 이 정도면 뭐야? 반등선은 그냥 웬만해서는 여러분들도 설정을 다 해 놓으세요. 이거는 제가 수식으로 걸어놨습니다. 필요하시면 그거 복사 붙여넣기 해서 문자로 전부 다 드릴게요. 이거 반등선 필요하신 분들은 010-3212-5248 이쪽으로 이제 셀리드 라고 문자를 주셔서 이제 반등선에 관련된 부분들 전부 다 꼭 다 받아가시고, 자, 일단 셀리드가 이 유증 발행가액이 확정이 됐죠. 이거를 또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해야 돼요. 그쵸? 셀리드라는 부분들을 검색을 해보면 얘가 발행가액이 얼마로 확정이 됐어요? 4,260원으로 확정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얘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예정 발행가액이 2,415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뭐야? 4,260원으로 확정이 됐어요. 거의 뭐야? 거의 2배 약간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뭐 2배 가까운 가량으로 확정 발행가액이 진행이 됐다는 거죠. 왜? 유상증자 공시가 나온 후에 주가가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럼 과거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확정 발행가액이 지금 4,260원인데 그러면 얘가 지금 6,250원대에서 주가가 만약에 계속 빠진다고 가정을 해봐. 주가가 빠져서 막 5,000원 전후까지 내려왔어. 혹은 4,000원까지 내려왔어. 그러면 여러분 이 구간에 있으면 유상증자 이 4,260원을 누가 참여를 합니까? 어느 정도 할인된 가격에 메리트가 있어야 참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 이 확정 발행가액이 공시가 되잖아요. 확정 발행가액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주가가 높게 있다가 확정 발행가액이 결정되고 주가가 눌리고 이후에 납입일에 맞춰서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셀리드가 과거에 이 유상증자 확정 가래 얘도 똑같았죠. 얘도 얼마였어요? 1,460원대에서 3,090원. 그쵸? 얘 같은 경우는 뭐야? 2배를 조금 넘긴 구간이었죠. 그쵸? 근데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보면은 얘가 이 확정 발행가액이 결정이 된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언제였어요? 24년도 7월 29일이었거든요. 그쵸? 이거 봐봐요. 24년도 7월 29일. 언제예요? 여기에요. 다음날 어떻게 돼? 주가가 빠집니다. 확정 발행가액이 결정이 되고 주가가 눌리죠. 그쵸? 눌리는데 이 구주주가 청약을 해야 되는 날짜가 언제였어요? 이때도 구주주 청약 날짜가 8월 1일에서 8월 2일이었습니다. 볼게요. 청약 예정일 구주주 몇 월 며칠? 8월 1일, 8월 2일입니다. 그리고 이 납입이 해야 되는 날짜가 언제야? 8월 9일입니다. 이때 만약에 납입이 되기 전에 구주주 청약일에 주가가 미친 듯이 빠졌으면 이거 누가 참여하냐라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여기 8월 1일 그쵸? 구주주 청약일이 8월 1일과 2일 어떻게 됩니까? 여기 8월 2일날 19% 상승이 됩니다. 그 전에도 역시 양봉이 나와요. 결과적으로 구주주 청약일날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되고 이제 그 날짜를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상승이 되고 그리고 납입을 했던 날짜가 지금 보시면 언제 8월 9일이거든요. 8월 9일날 결과적으로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상한가를 갑니다. 그죠? 그 전에 주가가 한 번 더 눌리고, 그쵸? 눌리고 가고.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진행하는 이 유상증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구주주 청약일이 언제예요? 구주주 청약일이 여기 보시면 6월 16일, 그리고 6월 17일입니다. 납입일 같은 경우는 언제예요? 6월 24일입니다. 그쵸? 그러면 얘가 또 그 전처럼 어떤 상황? 이렇게 주가 급등을 할 가능성 높다라는 거예요. 그 날짜까지 많이 남지도 않았어요, 사실상. 6월 16일이면. 당장 다음 주 화요일이 구주주 청약일이고 납입일이 6월 24일입니다. 그때까지 얘가 주가가 만약에 하락을 해 누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겠냐는 거야. 확정 발행가액이 높아지면 뭐해? 아무도 참여를 안 하는데. 그거에 관련된 주가 관리를 이제 곧 할 거라는 거예요. 반등성 전후 시켰죠. 투자 경고 오늘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 금요일 뭐예요? 투자 주의로 떨어져요. 제가 이거 영상 찍었었던 날짜도 딱 정확하게 얘기했죠. 그쵸? 이 셀레드에 관련된 영상 찍을 때 다음 주 월요일이 중요한 이유 6월 5일 다음 주 월요일이 중요한 이유 얘기했죠. 왜 중요하겠어?
기본적으로 반등선 전후까지 눌리면서 주가가 저점이 찍힐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주에 뭐예요? 주가는 저점이 찍혔어요. 이제 정말 메인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뭡니까?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입니다. 왜? 구주주청에 관련된 날짜가 16일, 17일이고 그거에 관련된 나비 날짜가 24일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셀레드도 이러한 날짜들을 통해서 주가를 뭡니까? 고점 뛰었다가 눌렀다가 뛰었다가 눌렀다가 결국에 개급등이 나왔어요. 개급등이 나왔던 날짜를 잘 생각해봐. 개급등이 나왔던 날짜는 구주주가 말 그대로 구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고 납입하기 전까지는 말 그대로 뭡니까? 말 그대로 전조증상 맛보기였습니다. 진짜 급등을 했을 때는 뭡니까? 얘네들이 다 참여를 하고 납입을 한 그 전후였어요. 그 파동이 아직 셀리드에서는 안 나왔다는 거야. 그 파동을 우리는 지금 다 기다리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에 관련된 부분들 010-3212에 5248 이쪽으로 셀리드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셔서 셀리드에 관련된 대응 본격적으로 우리 진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버려야 되는 급등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주가 반등은 원래가 다음 주였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이제 6월 5일 때부터 얘기를 했던 거죠. 실질적으로 뭐 반등선 전후까지 내려올 거다. 근데 반등선 전후 아직도 안 찍혔어. 그럼 뭐야? 내일 누르면서 드디어 반등선 전후에서 눌리고 들어오고 눌리고 들어오고 하다가 쏠 가능성이 이제야 모든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부분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를 제가 과거에 셀레드에서 진행했었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오리엔트 전공에서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리엔트 전공 그때 언제예요? 여기 1월 며칠이었죠? 아까 1월 여기 뭐 보이통 이제 21일 뭐 여기 22일 아마 이 정도 전후에서 제가 아마 그때 영상 찍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얘기했어요. 이 전고점 무조건 터치된다. 돌파 가능성은 높다. 그런 내용들을 그냥 제가 뭐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 여기 1월 21일 날 얘기를 했었죠. 들어보세요. 절반은 차익실현 했어. 근데 남은 물량을 어떻게 뺄 거냐고. 주가를 계속 이렇게 하락시키면서 주가 남은 물량을 털 수가 있어요? 못 털어요. 그럼 뭐야? 한 번 반등을 세게 주면서 여기서 고점 딱 팔아치우고 엑시트할 거라는 얘기하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정고점 찍힌 날짜가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보면은 여기 제가 1월 달에 찍었잖아요. 언제? 딱 2월 달에 바로 찍혀요. 2월 달. 그래봐야 한 달입니다. 한 달. 근데 이 한 달 여기까지 무조건 올라올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때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죠. 완전히 엑시트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여기 4월 4일 아니요 여기 4월 3일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차익 실현하기 바로 하루 전날부터 우리는 엑시트가 들어갔습니다. 그쵸? 이 보면은 나오죠. 4월 3일자 아예 제가 대놓고 얘기해요. 들어보세요. 이거 보면 해야 되는데 오리엔트 전공 지금 이 구간에서 전부 다 절반도 아니라 전량 매도를 때려야 되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타점이 굉장히 다 정확하지 않아요? 그쵸? 반등선 전후에서 아마 전고점 찍으러 빠른 시간에 갈 거고 이 구간 돌파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돌파 어느 정도 한 번의 시도가 나와서 여기까지 끌고 갔습니다. 다 구독자분들한테 장중 브리핑으로 셀리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매도를 해야 될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라고 아예 칼같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 010-3212에 이제 5248 이쪽으로 이제 셀리드라고 이제 문자를 주셔서 셀리드에 관련된 대응들 확실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구독을 했다라고 문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야 내가 넣고 구독을 했어라고 구독자 문자 인증을 주셔야 그러한 내용들이 나가요. 010-3212-5248로 셀리드 지금 문자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집주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매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서버일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드려요. 왜냐면 이제 뭐 한 달에 종목을 막 5개, 10개 나가. 전부 다 매매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구독자 분들을 조금 이제 늘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구독자가 16,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구독자가 이제 1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제가 계속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종목들, 이거는 다 진짠가? 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다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영상에서 다 언급했던 종목들입니다. 이거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제 뭐 우리기술 투자, 뭐 페트로, 뭐 블루엠텍, SG, 알테오젠 실제로 다 나갔던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페트로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죠. 그쵸? 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마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때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뭐야? 이런 자리에서 추세 전환 시도가 나온다? 그럼 뭐야 이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때려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팩트론의 이 자리가 이제 어디였는지 보시면 딱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가격대 전후에서 단기 지지가 나오고 급등이 됐어요. 그러면 급등이 나왔을 때 언제까지 급등이 나왔을까요? 딱 10월 중순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날 페트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수하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언제까지 가져가라고 얘기하나요? 보세요. 얘가 10월 중순에 출시된다고 했으니까 최소 우리는 못해도 뭐예요? 10월 중순 혹은 조금 더 얘기하죠. 10월 중순까지 가져가라. 그리고 이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도 들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은 다 완전히 매도가 됐죠.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제가 이제 4월 8일 날 16만 500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가서 30만 원대에서 절반 매도하고 아직도 절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실제로 나갔던 종목이에요. 3월 27일 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록들 나왔을 때 이 노란 색깔 색칠한 부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신규 매수, 종목 위에서 평단 이 가격 위로 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때려야 될 자리입니다. 얘기를 하죠. 3월 27일 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알테오젠이 3월 27일 날 이제 그 전에 아마 되게 불안했었던 분들이 많아요. 3월 27일이면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3월 27일 여기. 그쵸? 누가 보더라도 추세가 이탈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제가 어디서 매수를 하라고 얘기하나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 이 가격대에 들어오면 그냥 신규 추가 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제 3월 27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3월 27일 보세요. 날짜가 급락이 나와요. 그쵸? 급락이 나오고 이것도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쵸? 떨어져요. 정확히 여기서 지지가 돼요. 보이시죠? 정확하게 어떻게? 딱 이 가격대. 여기까지 떨어질 거니까 기다리고 이 가격대 오면 매수를 해라. 그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 지지받고 이렇게 개급등하는 상황이 와요. 정확하게 이 가격대 보면 16만 5천원, 7천원 전후이죠.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 매수가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매도 같은 경우도 잡아드리는 게 에브리복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2월 23일 날 그쵸? 이제 47,000원에서 매도가 됐다라고 나오는데 에브리봇 보면은 상황이 하한가가 나왔거든요. 하한가. 그쵸? 하한가. 정확하게 하한가 나오기 전에 주가 흐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딱 이거입니다. 이날 보시면 언제요? 2월 23일. 그렇죠. 그리고 여기 2월 25일. 누가 보더라도 더 급등을 할 것 같지만 다음날 하한가가 나와요. 이러한 내용들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2월 22일 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이런 자리는 어떤 자리죠? 매도 자리야. 매도 자리. 맞죠.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제가 장 끝나고 5시 12분에 찍습니다. 신고가는 지금이 아니다. 언제다? 내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찍는 거죠. 실질적으로 에브리본 2월 22일이에요. 다음날 신고가는 내일이라고 찍은 거죠. 장 끝나고 찍었으니까 다음날 매도, 그 다음날 하한가가 갑니다. 급락이 나와요. 매수만큼 중요한 게 뭐다? 매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항상 매수를 해야 될 자리는 매수를 하세요. 매도를 해야 될 자리는 매도를 하세요. 그렇죠? 단순히 뭐 어떻게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그냥 니들이 알아서 판단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10-3212-5248 내가 이러한 매집주를 정말 정확한 매수,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3212-5248로 이제 매집이라고 보내주셔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꼭 다 받으시길 바래요.